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는 거. 낙찰을 받는 거. 그리고 낙찰 받은 토지를 일반 매매로 파는 거. 어떤 게 더 어려워? 낙찰받은 토지를 일반 매매로 파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렇지. 이게 훨씬 더 어려워. 그런데 우리는 다 어디서 박수를 치냐면 낙찰 받았을 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라고 많이 박수를 치잖아. 그렇죠. 근데 그 사람들 속내를 보면 꼭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니야. 정말로 축하를 해서 박수를 치는 사람이 한 3분의 1. 나머지 3분의 2는 너는 어떻게 파는가 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. 그렇죠. 그래서 나는 부동산 경매를 낙찰 받는 것보다 그 다음의 문제에 더 많이 주목을 하거든. 그렇죠. 못 팔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? 영원히 내 거야. 그렇죠. 나 얼마짜리 있어. 그 얼마짜리가 얼마짜리라는 거죠. 그렇지. 시장에 가치가 없는데. 얼마 전에 꽤 오래전에 우리가 유튜브를 했던 그런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. 근데 그 질문이 틀린 건 아닌데 질문의 포커스가 어떻게 잘 팔게 되었냐 여기에 돼야 되는데 너무나 그 세부적인 방법, 방식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 이분은 경매 토지를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파는 방법을 몰라서 한동안 골머리를 앓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우리가 예전에 오래전에 소개했던 물건인데 이 사람의 방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서 네. 예전 물건을 하나 꺼내 갖고 왔어. 네.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공매 사건이고요. 2018-08-276-001 압류재산 사건입니다.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에 있는 땅이고요. 임야입니다. 임야. 오랜만에 저희가 임야를 얘기하네요. 면적은 285제곱미터니까 85평 정도 되는 땅이고 감정가가 8,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최저가가 40%까지 떨어져서 한 3,40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자, 어떤 땅이냐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땅입니다. 삼각형 모양의 땅이고 여러 필지 이 건물 사이에 지금 끼어있는 땅이거든요.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렇게 아래쪽하고는 단이 좀 나눠져 있고요. 이쪽 위쪽 주택가에서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땅이었습니다. 지적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총 8필지에 둘러싸인 땅인 거죠. 이 땅 자체만으로 보면 정말 가치가 없게 생겼어요. 그렇지. 저거를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잖아. 그런데 우리가 경매에서 약간의 기술,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낙찰받는 것까지는 다 해. 그렇죠. 우리가 솔직한 말로 해서 저거 감정가에 쓰면 다 낙찰 받잖아. 그렇죠. 그리고 누구라도 저 땅이 육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. 그렇죠. 임야인데다가 맹지이고 이 땅을 누가 사겠어요, 사실은. 독립적으로 쓸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땅인데 이 땅을 낙찰받은 낙찰자 입장으로서 만약에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이 낙찰자는 이 땅을 낙찰을 받은 이유가 지금 이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계산해서 입찰을 한 거예요. 보통 우리가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서 단기적으로 출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야. 맞아요. 이런 경우를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상 아무것도 못해. 한마디로 말해서 승질 급한 사람은 뭐가 안 된다는 얘기야. 그렇죠.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저 땅에 대해서 소유주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저 필지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인접 토지주에게 다 한 번씩 푸시를 날려볼 수가 있는 거지. 그렇죠. 그래서 이 낙찰자분은 이 땅을 낙찰을 받고 이 인근에 있는 이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분에게 매수를 제안을 했는데 여기 두 분은 매수 제안을 받지 않았습니다. 가격 협상이 되지 않아서 포기를 했고 그러면 이 접한 부분이 6분이 남았거든요.
이 6분에게 연락을 해서 그 중에 한 분에게 이 땅을 매도를 한 거죠. 그렇지. 솔직한 말로 얘기해서 싼 값에 자기 땅이 넓어지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어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세보다도 좀 낮은 가격에,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매나 공매로 받은 가격 그 밑으로 던지라는 얘기는 아니고,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자야 되는 거고, 그 상황에서 옆에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이 땅의 가치 그리고 이 땅의 효용성을 가지면 기존 땅 주인으로서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고 어떻게 효용성을 살릴 수 있다,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하면 충분히 옆 토지주 입장에서는 구미가 땡기지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. 이쪽은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주택은 한번 견고하게 지어지면 한 40년 정도는 문제없이 쓸 수 있잖아요. 그렇지. 근데 나머지 부분, 이쪽 부분은 다 장이잖아요, 장. 장은 공장 용지거든요. 공장 용지. 그리고 유성 사진을 보시면 이런 부분, 이런 데는 흔히 얘기하는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놓은 거잖아요. 판넬로 지어놓은 거라서 언제든지 이거를 부수고 다시 건축이 가능한 그런 땅이거든요. 그렇다 치면 이런 부분들은 이 땅을 가짐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건축을 할 때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늘릴 수 있는 저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. 나는 또 저런 공장 용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야적 개념이 좀 있어야 되거든. 그렇죠. 근데 이 야적 개념이 없는 땅은 우리가 시장에서 내놨을 때 이 용도를 조금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야적 개념의 땅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저런 땅이 주변 저 공장 용지에는 메리트가 있다고 봐. 그렇죠. 그리고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. 아무리 사업을 열심히 하고 뭐 제품을 잘 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자산이 늘어나는 거, 이 토지나 아니면 부동산이 늘어가는 거를 못 따라가요. 그래서 맥도날드라든가 스타벅스 이런 데가 사실 햄버거 잘 팔고 커피 잘 팔고 돈 번 건 아니잖아요. 그렇지. 다 그런 입지를 먼저 선점을 하고 그 땅을 사서 그 입지 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자산이 늘어나는 거지. 그래서 이런 제조업이나 공장 창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. 그래서 주변에 자기 공장 주변에 땅이 나오면 매입하려고 하면 매입하려고 했지 그걸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 땅은 매수도 솔직히 잘했지만 파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팔았다고 봐. 그렇죠. 주변 사람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캐치해냈고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금액에 팔 수 있었던 거지. 이 땅 얼마에 낙찰받았고 얼마에 팔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나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렸어.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. 아, 그래? 왜냐면 상당히 배가 아팠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거든요. 아, 그래? 네. 자, 보십시오. 8,490만 원에서 3,800까지 유찰이 됐는데 3,834만 5천 원. 그러니까 최저가에 한 15만 원 정도 더 쓰고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8,400. 거의 감정가에 팔았죠. 산 사람도 저 정도면 서운하지 않은 것 같아. 그렇죠. 왜 그러냐면 몇 년 지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을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8,400 정도면 뭐 그렇게 서운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. 그렇죠. 낙찰자 입장에서도 3,800에 낙찰을 받아서 8,400에 팔았으니까 단기간이잖아요. 거의 1년, 제가 알기로는 20년에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1년, 뭐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세금은 좀 냈다 싶더라도 그래도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. 이것은 진짜 전략의 승리야. 항상 주변에 어떤 식으로 어떤 땅이 필요하고 어떤 수요가 있다는 것을 꿰고 있었기 때문에 잘 파는 거지. 그저 내 땅이 어느 정도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었을 거야. 그래서 낙찰은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요. 조금 높게 쓴다든지 아니면 내 감정가를 넘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낙찰은 굉장히 많이 받아. 그렇지만 그 다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. 그렇죠. 그래서 경매 물건을 잘 파는 것은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식, 또 주변의 상황, 또 이런 것에 대한 경험력이 조금 아우러져야 이게 되는 거지. 단순히 어떻게 팔았어요? 이렇게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잘 팔았어요? 이 말을 듣자고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. 그렇죠.
그리고 우리가 뭐 경매 관련된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거나 그러면 이 상대방한테 파는 거를 좀 상대방의 좀 불리한 점?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예를 들면 내가 땅을 낙찰받았는데 분묘가 있다. 그럼 분묘지인에게 다시 되판다거나 또는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공유자에게 되판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어떤 불리한 부분을 좀 파고들어서 파는 전략이잖아요. 근데 그 반대의 전략도 있다는 거. 이 땅이 왜 좋은지를 상대방한테 어필을 해서 파는 방법도 있다는 거. 그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관점이 쉽게 생기질 않아. 그런 것들은 조금 상황을 좀 냉철하게 보고 또 이쪽 세계에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거니까. 그렇지. 그게 한순간에 생기지는 않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꾸준히 좀 노력을 하면 되기는 합니다. 되는 사람도 여러 명 봤고요. 그렇죠. 자,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